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잔잔한 호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선별적으로 알트들이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다 잡으려고 호시탐탐 엿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이 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또 불안한 마음도 드시죠. 그럴 때는 비트코인을 또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비트코인의 전망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조금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퍼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죠. 모즈타바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해협의 선박들을 호위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영향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장은 PC 가격지수 발표를 조금 주시하고 있는데 물론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지표기는 하지만 현재 유가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호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 퍼져 있는 이 전반적인 우려감을 모두 잠재우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비트코인 정말 선방하고 있죠. 여기에 어떤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알트단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길을 쓰고 7만 달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자체가 그 폭이 굉장히 작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저점을 또 조금씩은 높여가는 나름의 강세 기조도 나타난다. 이런 해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단기 보유자들의 매수 평단이 강력하게 하방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이 7만에서 7만 2천 여기에 지금 계속 가깝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하락할 때마다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죠. 온체인 데이터로 보더라도 이 거래 손해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요. 장기 보유자들 또한 현재 이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보유를 택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도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의 긴 횡보세가 나타난다면 대형 고래들의 물량 매집 구간으로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폭등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날 급등을 기대하는 심리도 지금 시장에 조금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한 번 더 저점을 리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다. 전문가들의 중론이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지지선으로 평가되고 있는 64,800달러 여기에 사수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번 한 주는 일단 잘 버텨왔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방심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도 꼭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이 거래소 안에서 눈에 띈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상장 폐지를 앞두고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는 되돌림이 나타나는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측에서는 이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보안 문제를 이유로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플로우 재단 측이 법원에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데다가 글로벌 대표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이 플로우에 대해서 투자 유의를 해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틀 동안 거의 70%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조금 봤을 때 상장 폐지는 조금 낙장불입으로 인식이 되어 오기도 했었고요. 상장 폐지 일정이 미뤄진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번도 번복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되돌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슈팅이 한 번 나왔고 추가 공지가 또 없는 만큼 16일에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유의를 하시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갑자기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무빙을 보시면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갑자기 오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2% 넘게 오르면서 현재는 71,800달러 그 이상까지도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에 72,000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온 만큼 여기에서 다시 맞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라갈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더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죠. 2,140달러 여기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상태고요. XRP도 2% 넘게 오르면서 1.4달러 회복했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4.8%의 상승률 90달러 회복하는 모습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침부터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 힘차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세가 오늘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알트단으로도 온기가 더 퍼질 수 있는지 일단 지켜는 봐야겠지만 기분은 좋다라는 생각 드시죠?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기분 좋은 전망이 나올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대응 전략들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주말 사이에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에 이 3일 동안 69K와 71K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발산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김우석 전문가의 전망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님이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만큼 우리는 귀 기울여 봐야 되는 전략들이 오늘 나오겠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말까지의 대응 전략들 또 전문가님 통해서 하나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가 얘기 아직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저희가 또 대화를 나눌 때 네. 100달러를 제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돌파를 했고 지금 유가 이 급등락 자체가 20% 정도로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유가가 막 낮아지면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가를 굉장히 좀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인 시장이 반등한 것은 뭔가 우리가 코인만의 뭔가 독자적인 호재나 뭔가 우리가 상승장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유가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뭔가 우리가 최악의 항상 시나리오를 그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뭔가 이제 안도감에 좀 반등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시장은 뭔가 우리가 아직 전쟁 종료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단순히 전쟁이 끝난다는 헤드라인만 보고 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내려갈 때 물론 비트코인을 동반해서 같이 시장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또 우리 시장은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증시 대비해서는 독자적으로 좀 오름세가 나타난단 말이죠. 확실히 이럴 때는 조금 디지털 금
안전자산, 대체 가치 저장 수단 이런 것들로 빛을 발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나스닥도 저는 같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디지털 금이다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욕하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디지털 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저는 솔직히 그냥 차트대로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결국에는 드리고 기술적으로 싶어요.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는 내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차트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네. 아직 우리가 이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는 유동성을 아직 많이 빨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모두가 지금 하락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뭐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원웨이로 바로 하락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하락하는 당일에는 원웨이로 가지만 보통 이렇게 내 관점이 틀렸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계속해서 뭔가 변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매수를 이제 오르나 하면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차분히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이는 무빙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와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 이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내놓고 있는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가는 선박들을 우리가 다 호위를 해주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꾸 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좀 하는데 립 서비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언론 플레이일까요? 언론 플레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한 걸 한번 제가 요약해 보면 지금 우리 에너지 가격 급등은 조금 일시적이다. 그리고 유가와 가스 급등이 군사 작전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작전이 끝나면 다시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에너지 팀이 이제 접촉하면서 대응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열어두기 위한 추가 군사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빠르게 성사가 돼야 우리가 그쵸. 먼저 뭔가 전쟁 종결이 바로 나지 않더라도 이 시장이 조금 안심을 하고 다시 조금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언론 플레이에 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태까지 많이들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출렁일만 하면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리를 조금 다독거리는 얘기들을 내놓고 들어가곤 하는데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얘기들을 또 꺼내놓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도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느 장단에 조금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좀 되게 웃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잖아요. 우리 장 시작할 때 이제 좋은 말 해줬다가 네, 장 끝나면은 안 끝나면 좋나요? 갑자기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댓글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치매 걸렸나 뭐 이런 진짜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공격할 곳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쟁이 종결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때려놓고 이제 끝 하면은 끝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쪽의 의지도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우리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도 내성이 좀 많이 생긴 맞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진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뭔가 이 트럼프의 발언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우리가 좀 사수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바라기보다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사수하는 게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에 맹목적인 기대감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냉정함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는 하죠. 지금 이 전쟁과 관련해서가 딱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심으로 무언가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한 번씩 던져놓기는 하지만 이에 따르는 결과가 오지는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세워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뚝심도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에 기준을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우리가 가장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건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가 호위 작전이 빨리 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란의 뭔가 에너지 시설 및 이 원유 수출망에 대해서 직접적인 뭔가 통제 여부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솔직히 뉴스 트면 아직까지 이란 미국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호르무즈 해협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주요시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4월에 상월 CPI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로 이 전쟁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때부터 시장의 충격을 혹은 선반영이 되어서 그 전부터 충격을 조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반등을 해준다고 해서 뭔가 디지털 금융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근거로는 우리가 항상 상승장을 돌입할 때는 모든 이제 이 거시경제나 이 지정학적 이슈들이 받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좀 어둡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쵸.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좀 압박이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는 뭐 긍정적인 이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지금 뭔가 우리가 진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리하게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진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저점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더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가져가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신중한 전략이 가장 중요하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는 기준점을 일단 호르무즈 해협으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가장 강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에 따라서 또 원유 등의 에너지 가격이 어떤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지까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 시장의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안에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물가 지표 오늘 밤에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혹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가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나오는 거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3월 PC 데이터가 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우리가 발표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시간만큼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요 지지 구간 혹은 저항 구간이 돌파되거나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게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발표는 1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썸머 타임이 적용이 돼서 이 미증시 개장도 1시간 앞당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PCE 발표도 9시 반에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우리가 6월 금리 인하 자체가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부분의 이제 물가 지수가 조금 낮게 나와야 이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말부터는 뭔가 물가 지수가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단 6월에 케빈 워시 의장이 이제 좀 교체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 케빈 머시 의장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기대감이 조금 높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쟁이 나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들어온 상황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요, 불투명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을 이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반등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반등이다, 찐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라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조금씩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안에서 그래도 물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가까워질 수 있을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E 가격 지수가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추이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도 있습니다. 밤 9시 반에 PCE 가격 지수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때 또 따라올 수 있는 약간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 같이 한번 보면서 이 가격 라인도 같이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반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라인을 조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위에 선을 좀 많이 그어 왔는데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금 그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선이 왜 맞냐면요, 그만큼 위에는 저항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소리고, 자, 제가 62.5K에서 74K까지의 상승을 바라봤죠. 자, 그리고 74K에서 다시 66K까지 하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좀 났습니다. 칭찬이 잦아요, 지금. 네, 지금 뭐 원금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66K에서 지금 현재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이 71.7K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71점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우리 다시 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단기적으로 여기 이렇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다시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좀 급격하게 매도세가 붙으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제 관점이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전고점이 높았던 게 74K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74K를 강하게 돌파하면 조금 상승 추세가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전고점이 이 75.7K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손절이 나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75.7K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80K까지 다시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상승 추세로 돌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도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74K 그리고 그 넘어서 75.7K까지 빠르게 돌파를 해주는지 여기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의 히든코인도 만나봐야겠죠. 이 시점에서 전문가님은 어디에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으실까요? 지금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과 조금 다르게 가고 거래량을 조금 중요시 보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양봉에 조금 볼륨이 더 붙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대비해서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진입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이 128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만나봤는데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